정성스럽게 키운 토마토에 드디어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예쁜 꽃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허무하고 속상한 순간입니다. 도대체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보여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흔히들 꽃이 떨어지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물을 더 듬뿍 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작정 물을 더 주는 행동이 오히려 토마토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토마토 헛꽃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에 딱 한 번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영양을 공급해보세요. 그러면 꽃이 피는 족족 빈 가지 하나 없이 모든 송이의 토마토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이 완전히 달라질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헛꽃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헛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헛꽃이란 꽃은 정상적으로 피었지만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자루째 말라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자신의 생존 환경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꽃을 떨어뜨립니다. 일종의 자기방어 본능이죠. 특히 1년 중 6월은 토마토 생장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봄에 심은 토마토 모종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면서 잎과 줄기를 키우는 영양생장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식생장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영양 공급의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토마토는 즉시 파업을 선언하고 꽃을 버립니다. 따라서 6월의 토마토 관리는 한 해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첫 번째 화방, 즉 첫 번째 꽃송이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 모종을 심고 첫 번째 꽃이 피면 식물이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고 무조건 첫 꽃을 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농사 미신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텃밭에서 기르는 토마토는 첫 번째 꽃에서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식물 전체의 호르몬 균형이 잡힙니다. 첫 꽃을 따버리면 토마토는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마치 밥은 안 먹고 키만 멀대같이 크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꽃송이부터는 영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아서 전부 헛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6월에 피는 첫 꽃은 절대 따지 마시고 첫 열매가 콩알만하게 맺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수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6월일까요? 6월은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토마토의 뿌리가 흙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잎과 줄기도 하루가 다르게 굵어집니다. 식물 전체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섭취해야 할 식량, 즉 영양분의 요구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흙 속에 원래 있던 밑거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속도를 한창 내야 하는데 기름통이 비어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적절한 옷걸음을 주지 않으면 토마토는 연료 부족을 느끼고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인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수많은 헛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참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의 적절한 영양 공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헛꽃을 막는 영양소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칼슘입니다. 흠이 비료하면 질소, 인산, 칼륨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까맣게 썩는 배꼽 썩어문 병의 가장 큰 원인은 100% 칼슘 부족 때문입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결합시키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가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 무거운 열매를 매달려면 엄청나게 튼튼한 세포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흙 속에 칼슘이 부족하거나 뿌리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부실공사로 지어진 집처럼 꽃자루가 힘을 잃고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주어도 칼슘이 빠져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6월에는 반드시 토마토 전용 칼슘제를 보충해 주어야 꽃이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만 단독으로 주어서는 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게으른 영양소입니다. 뿌리에서 흡수되어 꼭대기에 있는 꽃송이까지 도달하려면 한 세월이 걸립니다. 이때 칼슘의 손을 잡고 꼭대기까지 맹렬한 속도로 끌고 올라가는 운반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는 미량 요소이지만 토마토 농사에서는 기적의 물질로 불립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칼슘이 잎에만 머물고 정작 필요한 꽃에는 도달하지 못해 결국 헛꽃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토마토 농사꾼들은 6월에 비료를 줄 때 반드시 붕산 비료를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함께 줍니다. 마치 시멘트만 붓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함께 넣어 완벽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칼슘과 붕소의 결합, 이것이 6월 12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양 공급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역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질소의 과다 사용입니다. 많은 초보 농구들이 잎이 짙은 녹색을 띠고 큼직큼직하게 자라면 식물이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 같은 질소 성분을 6월에도 듬뿍듬뿍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6월에 질소가 너무 많아지면 토마토는 아예 번식을 포기해버립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편안하고 잎을 키우는데 재미를 들려서 굳이 힘들게 자손을 남길, 즉 열매를 맺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줄기는 손가락보다 굵어지고 잎은 파초선처럼 커지는데 꽃은 피는 족족 말라떨어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영양생장 과잉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근육질의 보디빌더 같지만 실제로는 달리기 한번 제대로 못하는 체력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6월부터는 질소 공급을 과감하게 줄이고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영양분만큼이나 헛꽃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6월의 날씨 변화입니다. 6월은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 교차가 큽니다. 토마토 꽃의 꽃가루는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거나 밤 기온이 15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 꽃가루의 활력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꽃이 피어도 꽃가루가 제 역할을 못하니 수분이 될 리가 없고 당연히 헛꽃이 되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케이크를 굽는데 오븐의 온도를 제멋대로 맞춘 것과 같습니다. 노지 텃밭이라면 날씨를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식물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뿌리 환경을 최적화해주고 앞서 말씀드린 칼슘과 미량 원소들을 충분히 공급해서 식물 스스로 온도를 견뎌내는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온도와 더불어 습도 역시 엄청난 변수입니다. 6월은 가뭄이 지속되다가도 갑자기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달입니다. 공기 중의 습도가 너무 낮아 건조해지면 꽃의 암술머리가 쩍쩍 갈라져서 꽃가루가 달라붙지 못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70%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꽃가루가 물기를 머금고 떡처럼 뭉쳐버려서 바람에 날리거나 곤충의 몸에 묻지를 않습니다. 건조해서 풀이 말라버리거나 비를 맞아 풀이 젖어서 종이를 붙일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딱 그 상태입니다. 베란다 텃밭이라면 너무 건조할 때 주변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공중 습도를 높여주고 장마철에는 환기를 철저히 시켜 습도를 낮춰주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꽃을 열매로 바꾸는 마법을 부립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6월에 어떤 비료를 주어야 할까요? 화학 비료가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천연 칼슘 비료가 있습니다. 바로 난각 칼슘입니다. 계란 껍데기가 토마토에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미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생 계란 껍데기를 그냥 부숴서 흙 위에 훌훌 뿌려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뿌린 껍데기는 1년이 지나도 흙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썩은 냄새만 풍기며 벌레를 꼬이게 합니다.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계란 껍데기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볶아 살균한 뒤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현미식초에 녹여야 합니다. 껍데기와 식초가 만나 보글보글 거품이 나면서 칼슘이 물에 녹는 수용성 상태로 변합니다. 이 용액을 물에 500배로 희석해서 주어야만 토마토가 즉각적으로 마시고 꽃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천연 비료나 구매한 영양제를 주는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뿌리에 직접 부어주는 관주 방식과 잎에 뿌려주는 연며면 시비 방식이 있습니다. 6월에 헛꽃이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연면 시비가 정답입니다.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과 같아서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영양액을 직접 뿜어주면 마치 병원에서 영양 링거를 혈관에 직접 맞는 것처럼 반 몇 시간 만에 식물 전체로 영양분이 퍼져나갑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늦은 오후에 분무기를 이용해 토마토 잎의 앞뒷면이 흠뻑 젖도록 뿌려주세요. 다음날 아침이면 힘없이 처져 있던 꽃자루가 빳빳하게 서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고 드디어 작은 열매가 맺혔다면 이제는 두 번째 마법의 영양소인 칼륨이 나설 차례입니다. 칼륨은 수분이 완료된 열매를 크고 달콤하게 부풀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6월 중순 이후 첫 번째와 두 번째 송이에 열매가 구슬만해지기 시작할 때 칼륨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칼륨이 넉넉하면 뿌리에서 빨아들인 수분과 잎에서 만든 광합성 산물을 전부 열매로 밀어넣습니다. 마치 쪼그라든 풍선에 강력한 펌프로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칼륨이 부족하면 토마토 열매는 탁구공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추고 껍질이 질겨집니다. 맛도 없고 볼품없는 토마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열매 비대용으로 나온 칼륨 위주의 옷걸음을 흙 속에 살짝 파묻어 주어야 엄청난 크기의 수확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칼륨 역시 천연 비료로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밭에 뿌리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나무재가 천연 칼륨 덩어리입니다. 나무가 타면서 남은 재는 수용성 칼륨이 풍부해서 식물이 아주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단,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기름 묻은 수치나 화학물질이 묻은 목재의 재는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한 참나무나 잡목을 태운 재를 구해서 흙 표면에 살짝 흩뿌려 주거나 물에 우려내어 웃거름으로 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는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흙의 산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한 포기당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이 딱 적당합니다. 이 옛날 방식의 지혜가 6월 토마토의 열매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1등 공신이 됩니다. 비료만큼이나 토마토 농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물주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텃밭에 들러 물조리개로 조금씩 물을 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겉흙만 살짝 적셔주는 찔끔찔끔 물주기는 뿌리를 지표면 근처로만 얕게 자라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란 뿌리는 한낮에 6월 땡볕에 흙이 달아오르면 순식간에 화상을 입고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영양분을 못 빨아들이고 결국 꼭대기의 꽃이 헛꽃이 되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6월의 물주기는 3일이나 4일에 한 번을 주더라도 한 번 줄 때 화분이나 밭고랑 밑바닥까지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을 푹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물을 찾아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어떤 가뭄이나 폭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간인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모금만 주는 것과 물을 한가득 떠서 시원하게 마시게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6월의 뜨거운 태양과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흙을 덮어주는 멀칭 작업도 필수입니다. 비닐이나 볏짚 등으로 흙 표면을 덮어주지 않으면 아침에 물을 듬뿍 주어도 오후면 흙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또한 강한 빗방울이 떨어질 때 흙 속의 곰팡이균이 토마토 잎으로 튀어올라 각종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깨끗한 볏짚이나 마른 풀 혹은 원예용 부직포를 이용해 토마토 밑동 주변의 흙을 두툼하게 덮어주세요. 이것은 마치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 서 있는 토마토의 발에 시원한 그늘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되면 식물은 극한의 안정감을 느끼고 모든 에너지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혹꽃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어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어나가는 영양분을 막는 것입니다. 토마토 재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곁순 제거 이야기입니다. 토마토는 원줄기와 가지 사이의 겨드랑이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곁순을 뿜어냅니다. 이 곁순을 6월에 제때 따주지 않으면 며칠 만에 원줄기만큼 굵어지면서 정글처럼 변해버립니다. 곁순은 엄청난 식탐을 가진 불청객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슘제와 비료를 듬뿍 주어도 이 곁순들이 중감에서 영양분을 다 가로채버립니다. 정작 영양분이 필요한 꼭대기의 꽃송이는 굶주리게 되고 결국 말라서 떨어집니다. 귀한 잔치상을 차려놓았는데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꼴입니다. 아침마다 토마토밭을 돌며 손가락 한마디 크기 이상 자란 곁순은 보이는 족족 과감하게 똑똑 부러뜨려 제거해야 헛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료도 잘 주고 수분 관리도 완벽한데 여전히 헛꽃이 핀다면 수분 매개체가 없는 환경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나 꽉 막힌 온실에서 키우는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토마토는 꽃 한 송이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서 바람만 살짝 불어주면 자가 수분이 됩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는 꿀벌이나 나비도 날아오지 않죠. 벌들이 마법처럼 베란다 방충망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벌의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인공수정 방법은 꽃이 활짝 핀 아침 시간에 토마토 꽃자루나 원줄기를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가볍게 튕겨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쓰지 않는 전동 칫솔을 꽃자루 뒷부분에 살짝 대고 진동을 주는 것입니다. 웅 하는 진동과 함께 미세한 노란 꽃가루가 먼지처럼 퍼지며 암술에 안착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100%의 착과율을 보장합니다. 6월 하순으로 갈수록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폭염은 토마토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도 더위를 먹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듯이 식물도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는 기공을 닫고 영양 흡수를 멈춰버립니다. 이때 꽃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토마토를 구출해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해조릴 추출물 비료입니다. 바다의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추출한 이 성분에는 식물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천연 호르몬과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폭염이 예보된 날 이틀 전에 해조류 추출물을 물에 연하게 타서 잎에 뿌려주면 토마토는 마치 진정작용이 있는 시원한 허브티를 마신 것처럼 더위 스트레스를 가뿐히 이겨냅니다. 힘든 날씨에도 헛꽃 없이 꽃송이를 꽉 움켜쥐고 버티는 엄청난 뒷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비료의 3요소 중 마지막으로 인산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산은 뿌리를 발달시키고 꽃눈을 분화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아예 처음부터 꽃송이 자체가 빈약하게 맺힙니다. 6월 초반, 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 인산 성분이 풍부한 골분 비료를 흙에 조금 섞어줘주면
꽃송이가 가지치듯이 풍성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골분은 서서히 녹아 나오면서 토마토의 뿌리와 꽃을 튼튼하게 지탱해 줍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무거운 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산입니다. 6월에 인산이 든든하게 받쳐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열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토마토의 잎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잎 모양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월 토마토 잎이 위를 향해 V자로 만세하듯이 접혀 있다면 영양분과 수분이 완벽한 상태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다는 표정이죠. 반대로 잎이 아래쪽으로 돌돌 말리거나 우글쭈글해진다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뿌리가 삼투압으로 수분을 뺏기고 있거나 수분이 부족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추가적인 비료 공급을 멈추고 맹물을 흠뻑 주어 흙 속의 비료 농도를 씻어내야 합니다. 토마토의 표정을 매일 아침 읽어내는 눈썰미가 바로 헛꽃을 막고 대풍년을 이루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6월 관리가 잘 되면 1화방, 2화방, 3화방까지 차곡차곡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는 열매가 탐스럽게 달렸는데 유독 위쪽에 새로 피는 4화방, 5화방의 꽃들이 헛꽃으로 변해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식물 체내의 에너지 분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이 아래쪽에 다 자란 열매들을 키우는 데 집중되다 보니 꼭대기에 있는 새 꽃들에게 갈 에너지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마치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써서 꼭대기층의 수압이 약해져 물이 안 나오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빨갛게 익기 시작한 토마토를 아까워하지 말고 즉각 수확해서 영양분 소모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잎면 시비로 비료를 위쪽 잎에 직접 공급해 주어야 윗 화방의 꽃들도 무사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토마토 수확을 위한 6월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에는 첫 번째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용성 칼슘과 붕소 비료를 잎에 뿌려줍니다. 이 시기의 겨수는 매일 아침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둘째 주에는 바닥까지 흠뻑 젖도록 깊게 물을 주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흙에 멀칭을 덮어줍니다. 셋째 주에 접어들어 아랫단 열매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천연 칼륨 비료나 나무째 우린물을 흙에 뿌려 열매를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넷째 주, 폭염이 시작되면 해조류 추출물을 희석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윗단의 꽃들을 인공 수정시켜 착과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딱 4주 동안만 제가 말씀드린 계획대로 실천해 보세요. 헬스장에서 체계적인 PT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토마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송이에 엄청난 열매를 뿜어낼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토마토 농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인 헛꽃을 완벽하게 없애고 다수확을 끌어내는 6월의 비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조그만 초록색 열매가 맺혀 붉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텃밭 가꾸기가 주는 최고의 감동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칼슘과 붕소의 완벽한 조화, 과감한 겨순 제거, 그리고 올바른 물주기와 환경 관리까지 오늘 배운 이 몇 가지 핵심만 6월에 확실하게 실천하신다면 올여름 여러분의 텃밭은 가지가 부러질 듯 무겁게 달린 방울토마토와 찰토마토로 가득 찰 것입니다.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진 마른 꽃을 보며 속상해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텃밭으로 나가 토마토의 첫 꽃을 확인하시고 영양 공급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마토 품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삭한 대추방울 토마토인가요? 아니면 즙이 뚝뚝 떨어지는 짭짜리 토마토인가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최애 토마토와 그 이유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